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쇼 커버링 관련 기대감이 살아있는 리오프닝 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커버링이라고 하면 사실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시장이 올라서고 종목들이 올라서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거죠. 원래는 매도 먼저 하는 거죠. 공으로 매도를 했다가 나올 때는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서 6월, 7월 낙폭이 컸었던 종목 그 가운데 파라다이스 한 8% 반등 지금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쇼핑도 한 6% 이상의 플러스권입니다. 다음 보시죠. 6월, 7월 낙폭이 컸던 리오프닝 주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소비 관련 기업들이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쇼핑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이들 종목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최근 이제 기대감들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빠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와 관련된 영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격적인 긴축 흐름과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은 코로나와 소비라는 이중고에 휩싸여서 6월달, 7월달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지수 반등과 함께 아까 보셨듯이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공매도 비중 감소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 관련된 이슈일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있죠. 농산물 가격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이제 미국의 강력한 고용과 함께 소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일부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단어가 딱 걸리네요. 일부. 종목 고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앞장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소비 관련 기업들도 있고 놀자주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 기업도 있는데 여행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우선 이제 일반적인 여행이나 이쪽은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뭐 하나투어의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아니면 이제 3분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행지표를 통해서 봤듯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골라온 기업은 카지노 관련 대표 기업 강원랜드를 좀 한번 꼽아봤습니다. 좀 비 많이 오는데 카지노 하러 갈까요? 그런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카지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와 사이클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지표에 대한 둔화 우려를 가졌지만은 사실 지표가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측면, 최근에 휴가철과 함께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보다 실적의 안정성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좋아하세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 멀리까지 가서 밤에 그거 하는 거 제 스타일은 안 맞아서요. 예,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취향은 아니지만 기업의 실적 기대감을 안고 볼 수 있는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종목이 강원랜드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전략 받겠습니다. 테슬라도 제친 기아, 물론 여기 한정입니다. 스웨덴에서 전기차 시장 1위 니로가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예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데이터를 합산했을 때 전기차 판매 좋았다. 이 내용입니다. 니로 EV가 4,500대 정도 팔리면서 모델 Y, XC40 등 앞서는 그런 모습. 기아 첫 전용 전기차
EV6도 지금 선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 모델도 참 예쁘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스웨덴이라는 국가는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로서 지금 자동차가 팔리는 100대 중에 27대 정도는 전기차가 팔리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 내 친환경 비율이 가장 빠르게, 친환경차의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지금 7월 달까지 누적으로 니로 EV가 가장 많은 판매 모델로 기록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제 EV6까지 포함했을 때는 뭐 역시 이제 수익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절대적인 대수 자체가 다른 국가들이 더 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기아라는 기업 자체가 유럽 쪽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포지셔닝을 상당히 발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로 혹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기차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호재거리가 이쪽에 만바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가다 요즘 멈칫멈칫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기대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2분기 실적에서 기아가 현대차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믹스 쪽에서 약간의 악화가 나왔어요. 자동차 믹스 악화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를 못 팔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동사의 이제 대표적인 대형 SUV, RV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와 카니발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출고가 좀 더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차종에 대한 출고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 그리고 환율도 여전히 고환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환경차까지 잘 판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멈춰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5위 기업들이 모두 다 생산이 정상화됐을 때 과연 현대차 그룹이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좀 던져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솔직히 네.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부품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자율주행까지 전장 부품으로 갈까요? 저는 지난번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반기에는 자동차 부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도 같은 기업들도 뭐 주가에 덜컹거림이 있지만은 기대감이 있고 뭐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쪽 완성차는 기아, 그런데 긴 관점으로는 부품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소식은 있는데 이 물량을 지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 듯 싶습니다. HLB 소식인데요. 키트루다 렌비맙 병용요법에 대해서 3상에 대한 결과가 약간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이 기대되는 이유 다음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 에자이, 가남 임상 3상 실패 소식입니다. 근데 현재 가남 1차 치료 허가 기업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있고요. 이 HLB와 로슈 뛰어넘는 데이터 공개하면 그 계열 내에서 최고의 신약 지위가 이제 HLB 쪽이 갖는 겁니다. 네. 어쨌든 계속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요소이긴 한데 이 소식보다는 시장에서 수급이 더 양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 주가의 반응이 긍정적이거든요. 이미 우려됐던 부분 다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포인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이 회사가 세부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삼상에 대한 중간 발표를 통해서 야 우리 유의성 입증했어 괜찮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승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ORR이라든지 어려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세부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세부 데이터들이 이제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간암에 대한 1차 치료의 병용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승인을 받은 약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경쟁약 자체가 최근 유의성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삼상에 실패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이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일부 데이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담 요소는 뭐냐?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리보세라닉과 캄렘리주맙이라는 두 개의 약 자체를
모두 다 FDA의 승인을 받아야지 병용요법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경쟁약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약뿐만이 아니라 삼상 데이터 발표할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약들 사이에서 동사의 경쟁력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 잔존 생존기간이 얼마나 데이터로 나오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보다 훨씬 싸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 축소 법안, 감축 법안 네. 미국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약가 인하가 포함이 돼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저렴한 약들이 오히려 수혜 기대감으로 볼 수도 있겠나요? 우선 이 비교약들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예. 이제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법의 수혜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데이터만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나중에 승인을 받았을 때 또 판매에 대한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은 결국 이제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좋은 데이터 발표를 해야겠죠. 네. 원 스텝, 투 스텝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HAB 그럼 투자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회사 내용도 보고 보고서도 열심히 보고 나오지만은 예. 저도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아이, 얘기해서. 그렇죠. 생명공학 전문가도 그렇죠. 아니고, 예,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상 삼상에 대한 고배를 마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이 그렇지 않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바라지만은 예. 우리는 항상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내용 살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르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잘 아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그렇겠죠. 이제 여지를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저는 네. 딱 떠오릅니다. 제약바이오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기업을 본다면 어떤 기업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해지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최근 수급을 몰고 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운 기업이 뭐가 있느냐. CMO 기업들, CDMO 기업들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쉽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삼바하고 셀트리온 흐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딱딱 나오는 기업들, 공장 가지고 이제 약 만드는 기업들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하는 포인트도 사실은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